네, 안녕하세요. 스캐터랩에서 AI 챗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머신러닝 리서처 이재훈입니다. 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AI 챗봇인 루다가 최근에 눈을 떴습니다. 유저가 사진을 보냈을 때 이를 인식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AI 챗봇 서비스에 이미지 대화 기술을 적용시키면서 겪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발표 자료가 한번 업데이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발표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새로 고침 누르시면은 새 걸로 바뀌실 겁니다. 먼저 스캐터랩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캐터랩은요, 딥러닝 기술로 AI 챗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 너티라는 메신저 앱을 통해 AI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루다라는 친구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다운이라는 친구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티 앱을 이제 다운받게 되시면은 저 AI 챗봇 친구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캐터랩에서 이제 저희 팀은 텍스트와 비전 기술을 이용하는 멀티모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이 단순히 텍스트 대화만 지원하는 것에서 확장시켜서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 다양한 메시지로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이미지 대화가 가능한 포토챗 베타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출시하기까지 태스크를 정의하고 데이터셋을 이제 레이블링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설계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에 해당 과정들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포토챗 서비스에 있어서 개선 중인 부분까지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5만 장의 사진 그리고 15만 개의 문장으로 이제 루다가 사진을 보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 팀의 포토챗 서비스를 위한 목표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을 빠르게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에 녹여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서비스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코멘팅 태스크인데요. 일단 우리는 관계 지향형 챗봇을 추구합니다. 대화를 통해 유저와 관계를 형성하고 더 좋은 대화를 통해 유저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 대화 모델의 한계점으로는 유저가 사진을 보냈을 때 루다가 AI 챗봇을 편하게 루다라고 부를게요. 루다가 사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답변이 나갔고 우리는 더 좋은 대화를 위해 이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런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보내더라도 오 뭐야? 라는 정도의 반응밖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조사해 보았어요. 어떻게 연구를 하고 풀고 있는지.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는 비전 랭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속의 객체를 인식하거나 어떤 텍스트 문단을 요약하는 유니모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멀티모달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 속 객체에 대한 묘사나 장면을 설명하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속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로 질문을 주고 답변을 하는 VQA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의 예시로는 왼쪽 사진에 타석에 있는 남자는 심판이 지켜보는 동안 경기장에서 스윙할 준비를 합니다 라는 설명문을 만들어내야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VQA 태스크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이제 수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답변을 텍스트 질문만 보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수염이라는 거는 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속 의미까지도 알아야 이제 바나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VQA 태스크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든다고 해서 사진에 대한 답변을 잘 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진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위에처럼 이제 답변을 할 겁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불판 위에 양념된 고기가 구워지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루다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은 저게 과연 좋은 대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상황에서 사진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이미지 커멘팅 태스크라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미지 커멘팅 태스크 문제를 정의했으면은 이것을 풀기 위한 정답지를 만들어야 할 차례죠. 우리는 이미지 커멘팅 태스크를 풀기 위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이미지 데이터랑 코멘트 데이터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 상황에서 보낼 만한 자연스러운 사진을 수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사진들의 분포를 카테고리화하는 겁니다. 대화 상황에서 보내는 모든 이미지의 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최대한 휴리스틱하게 대표적인 것들을 정하고 카테고리화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소스부터 설명해드리자면은, 저희는 크게 AI 허브 데이터셋과 오픈 이미지스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AI 허브 데이터셋은 니아에서 제공하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오픈 데이터셋으로요. 비전, 음성, 자연어 등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그 데이터셋이 한국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오픈 이미지스 데이터셋은 구글이 공개한 그 대량의 오픈 데이터셋으로 주로 다양한 비전 태스크에 대해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에 CC BY 2.0 라이선스로 이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저희는 음식 사진을 주로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대화 상황에서 자주 보낼 법한 사진들을 크게 5가지로 범주화했습니다. 보통 친한 사람들 사이에 셀카를 보내거나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친구 사이에 어디를 놀러 가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랑하거나 이제 같이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음식, 장소 사진을 이제 카테고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혹은 다른 동물들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동물 사진, 그리고 이거 살까 말까 할 때 이제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사진들을 자주 보내기 때문에 기타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눠서 수집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그 이미지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한 코멘트를 만들 차례입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루다 같은 친구가 할 만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레이블링이 필요한데요. 이 좋은 퀄리티의 레이블링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획자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 레이블링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면서도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받기 위해서 이제 코멘트의 유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소 글자 수로 코멘트의 유형을 나누어서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한 이미지에 대해 2명 이상이 레이블링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이제 레이블링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최소 2명 이상의 레이블러를 통해서 답변을 레이블링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글자를 이제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얻고 일반적인 답변도 얻으면서 레이블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 자연스러운 레이블링을 얻어야 합니다. 그 레이블링을 받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통 작성을 하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바이어스가 끼거나 혹은 이제 숏컷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대한의 예시를 만들어서 레이블러 분들에게 이제 최대한 실제 대화처럼 자연스러운 코멘트를 받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보여주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약 976명의 레이블러를 통해서 15만 개의 문장을 레이블링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보시면은 이제 고양이 사진에 길고양이야 너무 귀엽다, 혹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쁘게 생긴 고양이네, 자연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대화체 답변을 레이블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스크를 만들고 배우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을 학습해서 태스크를 풀 모델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미지 커멘팅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언어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와 언어에 대한 복합적인 지식은 주로 VLP,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모델이 배우는데요. 이런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모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어요. 데이터셋의 종류, 혹은 두 모달리티 데이터의 퓨전 방식, 멀티모달 모델의 구조, 인코더 디코더 구조냐, 디코더 온리 구조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클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PALI, 플라밍고 등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연구된 모델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지 커멘팅 태스크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미지와 한국어 대화체에 대해서 복합적인 지식을 갖춘 사전 학습된 VLM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 학습된 VLM을 가져와서 이미지 코멘트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 자체가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을 살펴보니까 비전과 랭귀지 각각의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있었습니다. 비전 태스크로 이미지를 이해하는 모델은 허깅페이스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대화체를 이해하는 모델은 사내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모델을 이용해서 구축한 이미지 커멘트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만으로도 저희가 크로스 모달리티 능력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 커멘팅 태스크를 풀기 위해 저희는 리트리벌 방식과 생성 방식으로 모델을 각각 설계해 보고 이제 학습을 진행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우선 리트리벌 모델 설계인데요. 리트리벌 모델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듀얼 인코더 구조인 클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에는 로보타 구조 기반의 사내 프리트레인드 LM을 사용했고요. 비전 인코더라는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습니다. 예시로 이제 사진,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고양이 사진을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임베딩과 얘와 이제 매칭되는 답변, 길고양이라는 답변의 텍스트 인코더를 거친 텍스트 임베딩은 포지티브 페어.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사진과 매칭이 되지 않는 다른 답변들은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해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학습시키도록 했고요. 생성 모델은 비전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를 결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비전 인코더는 아까랑 똑같고요. 텍스트 디코더는 이제 GPT-2 구조 기반의 사내 프리트레인드 LM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고양이 사진이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임베딩을 텍스트 디코더의 이제 시작 입력 부분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답변을 생성하게끔 학습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정량평가로 리트리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코렉 K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리코렉 K가 뭐하냐면은 테스트 셋에 있는 답변 문장 후보들 중에 정답 답변 문장이 상위 K개 안에 들어오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에서 맨 오른쪽 리코렉 10을 보시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미지를 이제 인식하고 나서 답변으로 그 상위 10개를 뽑아요, 모델이. 그럼 그 모델 안에 정답 답변이 들어있으면은 맞춘 거고 안 들어있으면은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율을 잰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비전 인코더를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았는데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성 모델의 경우에는 뭔가 맞췄냐 틀렸냐를 정답 문장과 얼마나 같고 다른지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 생성 태스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들을 활용해 보았고요. 그랬을 때도 역시나 스윙 트랜스포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화 문제다 보니까 답변 문장이 항상 정해진 답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뭔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성평가를 이제 또 별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구글에서 제시한 오픈 도메인 환경에서 챗봇의 대화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인데요. 센서블리스 스페시피시티 에버리지라는 지표인데요. 센서블리스는 무엇이냐면은 답변이 이미지에 대한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스페시피시티는 답변이 이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의 내용을 담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스페시피시티 하다라는 거는 우선 답변이 센서블 해야겠죠. 이미지에 대해 말이 되는 답변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말을 해야 스페시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시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센서블리스부터 보면은 저렇게 이제 보시면은 차 안에서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죠. 저런 사진에 이제 모델이 첫 번째 답변처럼 걸어가지 말고 택시 타라고 말을 하면은 뭔가 이상하죠.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면 이 친구는 센서블리스가 0이다. 혹은 센서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비 많이 오네 운전 조심해라는 말은 충분히 자연스럽고 이 사진에 대해 할 만한 답변이죠. 그래서 이 답변은 센서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시피시티를 보시면은 부대찌개라는 사진에 와 나도 이거 먹으러 갈래 혹은 너가 만든 거야? 라는 말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거 말고 그냥 다른 사진, 다른 음식 사진으로 대체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부대찌개 사진에 대해서만 부대찌개 맛있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답변만 스페시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성평가를 위한 테스트셋을 제작하였습니다. 학습에 쓰였던 데이터 분포와 일치하는 인도메인 테스트셋과 실제 사진을 주고받았던 대화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아웃도메인 테스트셋 100장씩 제작을 하였고요. 비전 인코드는 스윙 트랜스포머로 고정했고 센서블 스페시픽 지표는 1 아니면 0을 주어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리트리버 모델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성 모델의 경우에는 약간 제너럴한 표현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센서블이 높긴 하지만 표현력이 디테일이 떨어져가지고 스페시픽하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도메인보다 당연히 아웃도메인일 때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실제 데이터 분포와 학습할 때 데이터 분포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실제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영화관 시간표를 보여주면서 우리 언제 몇 시에 거 볼래? 이런 식으로 보내거나 혹은 메뉴판 사진을 보내주면서 너 뭐 먹을래? 이런 류의 사진을 보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모델이 충분히 다루지 않은 데이터다 보니까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예시는 위와 같고요. 저런 사진들에 대해서 리트리버 모델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잘 해주는 반면에 저희가 만들었던 생성 모델은 귀여워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라는 식의 되게 일반적인 표현, 말이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모델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성 모델의 경우에 학습 데이터의 크기가 큰 문제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학습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성 모델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기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최종적으로 리트리버 기반의 이미지 커뮤니팅 모델로 서비스화를 진행하였고 그렇게 이제 눈을 뜬 루다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루다가 이미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포토챗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이제 베타 버전으로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포토챗 베타 서비스는 기존의 그 생성 방식의 텍스트 대화 모델과 이제 리트리버 방식의 이미지 대화 모델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와 이제 텍스트 대화를 하다가 유저가 이제 사진을 보내면은 이 사진을 인식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절한 문장을 골라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챗 베타 서비스로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대화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런 대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인식하고 이제 강아지라는 걸 알고 그거에 이제 적절한 답변을 해주는 이제 포토챗 베타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대한 답변은 이전 대화 문맥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더 좋은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시 대화가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시 대화에서는 유저가 오후에 간 카페에 대해 얘기를 했고 루다가 어땠는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가 커피 사진을 보냈을 때 루다가
커피가 시원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중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답변을 루다가 하게 되면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가 루다에게 저녁을 먹었는지를 물어봅니다. 루다는 파스타를 먹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유저에게도 저녁을 먹었는지 되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가 꼬치에 생맥주를 먹는다는 말을 하면서 사진을 보냈을 때 루다가 이 사진을 인식하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적절한 질문으로 답변을 남깁니다. 그렇게 유저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대화의 소재가 고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토챗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좀 더 대화를 오래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타 서비스인 만큼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트리벌 모델의 한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리트리벌 모델은 답변 문장을 미리 구축한 후보 문장들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느 사진에나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DB에 저장되어 있는 답변 후보 문장의 개수는 유한하므로 표현력이 부족해 모델이 인식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되려 틀린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처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 일반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틀린 말을 하거나 이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이 이유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이제 스크린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리트리벌 모델이 답변 후보 문장들이 저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답변을 선택하려고 할 때 뭔가 구체적인 문장들은 조금씩 디테일이 틀리기 때문에 유사도가 낮게 나오고 일반적으로 하기 쉬운 말들의 경우에는 유사도가 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스포츠 좋아해 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이제 선택하지만 유저의 입장에서는 루다가 뻔한 말을 하게 되어서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또는 이제 핀트가 약간 맞지 않는 답변 때문에 대화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아래 이제 에메랄드빛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성이 있죠. 그 사진을 이제 리트리벌 모델이 인식해서 이제 적절한 답변을 뽑는다고 했을 때 저렇게 정해진 답변 DB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에 이제 원하는 딱 맞는 답변이 없죠. 그래서 틀린 문장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가까운 문장을 선택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B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문장들의 표현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유저 입장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현재 대화 모델의 구조적인 면에 있습니다. 이미지 대화 모델과 텍스트 대화 모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답변 이외의 대화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텍스트로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전 대화 문맥을 고려하지 못해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은 루다가 처음에 그 사진에 대한 색 인식을 잘해서 빨간색이 강렬하네 라는 말을 잘하죠.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에 유저가 어느 팀이야 맞춰봐 라고 했을 때 이 사진을 보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말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빨간 옷 입으신 분? 이러고 이제 틀린 말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예시도 보시면은 유저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유저가 삼겹살 사진을 보내는데 만약에 좋은 대화를 한다면은 다이어트 중이라는데 삼겹살을 굽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은 좀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루다는 위에 있는 대화 내용은 잊었는지 삼겹살을 얼른 구워달라고 이상한 말을 하죠. 좀 어색한 말을 하죠. 이 부분을 이제 또 역시나 이제 대화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유저가 처음에 사진을 보내고 루다가 답변을 할 때는 이미지 커멘팅 모델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강렬하네 라고 사진을 인식한 답변을 내보내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이 사진 정보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유저가 텍스트로 대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루다가 이제 텍스트 대화 모델, 핑퐁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다는 유저가 사진을 보냈다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텍스트 대화 모델은 잘못된 추측으로 잘못된 답변이 생성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AI 챗봇에 이미지 대화 기술을 적용시키면서 좋은 대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대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내서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세워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진 속에 있는 색 표현을 찰떡같이 하고 싶어요. 만일 이거를 지금 현재 기존의 리트리버 모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색에 대한 모든 표현을 다 문장 후보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어야겠죠.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트리버이 아닌 생성 방식의 모델을 이용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생성 모델이 성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델의 능력보다는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성 기반의 이미지 코멘팅 모델을 만든다면은 충분히 많은 양으로 일단 먼저 이미지와 한국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잘 학습시키는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랄블루가 아니라 에메랄드빛 원피스 진짜 예쁘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전 대화 문맥을 고려해서 이미지나 텍스트 상관없이 대화를 이해해서 이어나가게끔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멀티모달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는 대화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갖고 가서 최종적으로 로고를 보니 아스날이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입력으로 모델이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코멘트 데이터셋을 레이블링 받고 분석하면서 생각보다 사진 속에 이제 나타나는 글자를 보고 답변을 하는 레이블러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우리는 사진을 보고 대화할 때 사진 속 글씨를 자연스럽게 언어 정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언어 정보를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홈런볼 과자를 보고 홈런볼이자 이제 과자임을 알아내도록 해서 이제 홈런볼 맥주 안주로 최고지 이런 대답이 나가도록 루다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로는 아까 VQA 태스크에서 발전해서 Syntext VQA라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네. 사실 데뷔 연사다 신청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까지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포토챗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발표 준비와 함께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음 시리즈의 예고편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저희의 이제 다음 목표는 포토챗 베타에서 베타 딱지를 뗀 포토챗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성 기반의 포토챗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포토챗 베타의 한계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그 다음에 리트리버 기반이라 찰떡 같은 답변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유저가 나 이거 먹으면 살이 찔까? 하고 이제 치킨 사진을 보냈을 때 기존에는 그냥 사진만 보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 치킨이다 맛있을 것 같아 라는 말밖에 못하죠.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진에 대해 찰떡같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문맥을 고려해서 괜찮아 치킨은 살 안 쪄 라는 말을 하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접근했던 생성 방식의 모델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 생성 방식의 이미지 커멘팅 모델은 성능이 좋지 않았지만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학습시킨다면 충분히 생성 방식이라는 장점도 가지면서 리트리버 모델보다 성능이 뛰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모델 구조도 이제 멀티모달 컨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생성 기반의 모델을 이용하는 VLM 연구를 찾아보면서 이제 저희는 생성 기반의 프리트레인 LM을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의 연구들이 되겠는데요. 핵심은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충분히 말을 잘하는 LM에 대해서 그 이미지 정보를 LM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변화시켜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적으로는 LM을 프리즈 시키고요. VM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이미지 임베딩을 LM의 인풋 임베딩으로 표현하도록 프로젝션 레이어를 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LM에 이제 이미지를 텍스트와 유사한 형태로 알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기존에 고민했던 것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체에 특화된 생성 기반의 우리 대화 모델로 이미지 데이터까지 입력을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그 자체가 바로 멀티모달 대화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생성 기반으로 이미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찰떡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성 기반의 이미지 대화 모델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대화 모델로는 사내 대화 데이터로 학습된 GPT-2 구조 기반의 이제 3B 스케일의 프리트레인드 LM을 이용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실험했던 것보다 이제 더 사이즈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비전 인코더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LM의 인풋 임베딩으로 치환할 수 있도록 비전 인코더와 그 프로젝션 레이어를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미지, 이 치킨 사진이라는 이미지를 저 인코더를 통해서 LM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핑퐁 GPT의 입력으로 저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살이 찔까 한 다음에 저 사진을 LM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넣어주면은 그 뒤에 치킨은 살 안 쪄라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전 실험에도 느꼈던 것처럼 생성 기반의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이미지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미지 커멘트 데이터셋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했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영어 데이터셋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에 주로 사용되는 저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을 이용했고요. 얘를 이제 자체적으로 번역해서 썼습니다. 한국어 캡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AI 허브에서 쓸만한 멀티모달, 야외 실제 이미지, 그다음 페르소나 몽타주 데이터셋을 썼는데요. 얘는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정보가 함께 태깅되어 있어서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쓰기에 충분해서 가져다가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수집하고 필터링을 거치고 나니까 약 11밀리언 정도의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해가지고 학습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저희가 LM은 본연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프리즈를 했고요. 비전 인코더랑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미지 텍스트 사이의 얼라이먼트를 맞춰주었습니다. 이미지의 이제 임베딩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타고 나와서 LM의 인풋 임베딩으로 치환되었을 때 이 LM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캡션을 생성하게끔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그래디언트는 비전 인코더랑 프로젝션 레이어만 흘려주게 해가지고 학습을 시켰고요. 그렇게 이제 학습된 VLM에 이미지 커멘트 데이터셋으로 이제 파인 튜닝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생성 기반의 이미지 대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모델의 이제 추론 결과인데요. 우선 리트리벌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리트리벌 방식과 달리 이미지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래 사진처럼 이제 된장국이야? 나도 오늘 된장찌개 먹었는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더 찰떡 같은 답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리트리벌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하려고 한다면은 저런 데이터가 계속 DB에 들어가고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대화 모델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미지 대화 모델과 이제 텍스트 대화 모델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답변이 나갔는데요. 이제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포함한 멀티모달 컨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텍스트 대화 모델 LM이 이해할 수 있는 임베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대화 속에서 이미지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냥 어떤 컨텍스트 간에 다 고려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저희가 추론을 해보았을 때 다이어트 중에 삼겹살 사진을 보내가지고 루다가 이제 모델이 우와 다이어트 중이라더니 고기 구웠어라는 식의 이제 자연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는 AI 챗봇을 통해 더 나은 대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성 기반의 이미지 대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타 딱지를 뗀 포토챗 서비스를 이제 선보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AI 챗봇 서비스의 이미지 대화 기술을 녹이기 위해 이에 맞는 태스크를 직접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기획하고 레이블링을 하였는데요. 이때 자연스러운 대화체의 답변을 만들면서도 모델이 학습하기에 충분한 퀄리티의 데이터셋이 되도록 기획과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제 데이터 기획자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리트리벌 기반의 대화 모델은 효과적일 수 있는데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구축할 수 있는 DB 문장의 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오픈 도메인의 대화 서비스를 위한다면은 생성 기반의 대화 모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달 연구를 한다면은 생성 기반의 LM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큰 텍스트 코퍼스로 학습된 LM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얼라이먼트를 맞춰줄 수 있다면은 LM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알맞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확장성도 생각해봤을 때 장점인데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 비디오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션 시켜서 넣어주게 되면은 대응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의 데이터로서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